요즘 시장을 보면 뭐 버블이다, 아니다, 경제 전망이 어떻다, 정말 정신없죠.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소름을 싹 걷어내고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전설적인 투자자, 바로 켄 피셔를 가이드로 모셨습니다. 그의 명쾌한 투자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이 핵심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켄 피셔는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투자 전략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데이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4번 중에 3번,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무려 75%의 확률로 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켄 피셔가 두려워하지 말고 확률에 베팅해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켄 피셔에게 딱지를 붙이죠. 영원한 강세론자라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켄 피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접근 방식은 그냥 무작정 오를 거야 하는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확률에 기반한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락장을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상승장에 머무는 게 통계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철학은요,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려면 정말 강력하고 명백한 데이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역사적 확률을 따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큰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 과연 현실에 기반한 걸까요? 그래서 켄 피셔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2020년에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낮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뭘까요? 켄 피셔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빙산입니다. 진짜 무서운 약세장을 만드는 건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매일 보는 그런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거든요. 진짜 위기는 아직 아무도 예상 못해서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저 거대한 빙산의 몸통 같은 위험이라는 거죠. 그가 경기 침체 확률을 낮게 보는 구체적인 데이터 2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첫째, 경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선행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둘째, 경제 성장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대출이 무려 18개월째 견고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빌린다는 건 그 돈으로 뭔가 할 계획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너무 미국 중심의 데이터에만 매몰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교역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의 AI 열풍, 이거 1990년대 닷컴 버블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과연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를까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닮아 보이긴 해요. 밸류에이션도 높고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하지만 켄 피셔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자금 조달 방식에 있습니다. 닷컴 기업들은요, 생존하려면 계속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AI 선두 기업들은 완전 다르죠. 이 회사들은 외부 자금 없이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과 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외부 자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사업을 계속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켄 피셔는 그걸 버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존 템플턴경의 유명한 말처럼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환희 속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정상적인 강세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환희와 기업의 생존 자체가 주가 상승에 달려있는 버블성 환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포와 오해들을 짚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끄러운 소음들을 싹 걷어내고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캔피셔의 대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 하나라는 거죠. 다른 모든 소음은 그냥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캔 피셔는 여기서 그의 아버지인 플립 피셔가 1958년에 쓴 전설적인 책을 언급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기업의 수익성이라던가 잠재적인 시장 규모, R&D 효율성, 경영진의 정직성 같은 15가지 투자 원칙들, 이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전적인 지혜를 적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시로워졌습니다. 이제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 검색창에 필립 피셔의 15가지 투자 원칙이 뭐야?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끝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을 AI를 통해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럼 오늘 분석한 켄 피셔의 지혜를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핵심 플레이북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시장은 오를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베팅할 것. 둘째, 막연한 공포보다는 대출 증가율 같은 실제 데이터에 집중할 것. 셋째, 기업이 외부 자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현금 흐름을 따라갈 것. 마지막으로 AI를 리서치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AI가 리서치에 정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AI는 결국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의 결과를 보여줄 뿐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해내지는 못하니까요. 결국 AI가 우리에게 분석의 속도를 선물했다면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역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 창의성이 다음 위대한 투자를 찾아내겠죠. 여러분은 그 창의성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계신가요?